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박수민 박사입니다. 올해 73입니다. 지난 42해 동안 저는 여기 서울에서 응급실 의사로 일해 왔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시간을 딱 8분만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의 수천만 원을 절약해드리고 여러분의 척추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주 전 68세의 이씨 할머니께서 새벽 2시에 제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화장실에서 넘어지셨다고 했습니다. 그냥 단순한 낙상이었습니다. 수건을 잡으려다가 넘어지신 것입니다. 그분의 엉덩이뼈가 7조각으로 부서졌습니다. 7조각이요? 제가 그분의 진료 기록을 확인했을 때 제 피가 얼어붙는 것을 봤습니다. 이 할머니는 11년 동안 매일 칼슘 보충제를 드셔왔던 것입니다. 11년이요. 하루에 1200mg씩요. 의사 선생님이 드시라고 하신 그대로요. 그런데 왜 이분의 뼈는 마른 과자처럼 부서진 걸까요? 지금 당장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강이 뼈를 만져보세요. 엄지손가락으로 눌러보세요. 아프십니까? 조금이라도요? 정강이를 눌렀을 때 조금이라도 통증이나 불편함이 느껴지신다면 여러분의 뼈는 이미 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첫 번째 경고 신호입니다.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칼슘 업계가 여러분께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거짓 정보로가 아니라 불완전한 정보로요. 그들은 칼슘을 드시라고만 합니다. 병에다 인쇄해 놓습니다. 의사들도 처방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절대 말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그 칼슘의 70%를 버리고 있다는 것을요. 70%요? 그것은 그물을 통과하는 물처럼 장을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저는 제 경력 동안 4,000건이 넘는 골절 사례를 치료했습니다. 4,000건의 부러진 엉덩이뼈, 산산조각 난 손목, 으스러진 척추뼈들이요. 그리고 저는 모든 환자분께 똑같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칼슘 보충제 드시고 계십니까? 제가 뭘 발견해냈는지 아십니까? 83%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분들은 칼슘을 성실하게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5년, 어떤 분은 20년 동안요. 그런데 그분들의 뼈는 여전히 부서졌습니다. 이것은 칼슘 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칼슘 흡수의 문제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위장에 수영장만 한 칼슘을 부어 넣어도 몸이 그것을 흡수하지 못한다면 그저 비싼 소변만 만들고 계신 겁니다. 제 응급실에서 똑같은 비극이 반복되는 것을 15년간 지켜본 후 저는 골밀도의 진짜 과학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충제 회사들의 마케팅 자료가 아니라요. 대학교에서 나온 실제 임상 연구들을요.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따르고 계신 제약회사의 권장사항들은 여러분의 뼈를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병을 팔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늘 밤 저는 칼슘 흡수율을 400%까지 증가시키는 정확한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4%가 아닙니다. 400%입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 제 병원에 오시는 60세 이상의 모든 환자분께 가르쳐 드리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부산에서 오신 71살 택시기사 초혜 씨를 척추수술에서 구해낸 방법입니다. 이것이 제 수십 명의 환자분들의 초기 골다공증을 되돌린 아침 습관입니다. 하지만 먼저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부엌에 있는 3가지 침묵의 칼슘 살인자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 중 하나는 아마 바로 지금 여러분의 아침 식탁 위에 놓여 있을 겁니다. 이 3가지는 여러분의 장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만들어서 칼슘이 혈류로 들어가는 것을 막습니다. 칼슘 보충제를 드신 후 4시간 이내에 이것들 중 하나라도 드신다면 여러분은 돈을 변기에 흘려보내고 계신 겁니다. 저는 어떤 인기 있는 아침 음료가 칼슘 흡수를 68%나 파괴하는지 밝혀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루 중 언제 여러분의 몸이 칼슘을 3배 더 효율적으로 흡수하는지 정확한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범한 칼슘 알약을 뼈를 만드는 약으로 바꿔주는 3가지 성분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를 몰랐기에 이 시할머니는 넉 달 동안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셔야 했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은 완전히 병원 밖에 있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계속 들어주십시오. 저는 박수민 박사입니다. 15년 동안 저는 서울 전역의 응급실에서 일해왔고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무언가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지난달 73세의 이 시할머니가 새벽 3시에 제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침대에서 몸을 뒤척이셨다고 했습니다. 그냥 뒤척이기만 하셨는데요. 그런데 엉덩이 뼈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분은 8년 동안 매일 1500mg의 칼슘을 드셔왔습니다. 매달 3만 원이 넘는 돈을 보충제에 쓰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뼈는 여전히 마른 비스킷처럼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뭔가 해보시라고 하고 싶습니다. 일어나 보십시오. 손으로 밀지 않고 쉽게 일어나실 수 없다면 여러분의 골밀도는 이미 위험할 정도로 낮은 것입니다. 뭔가를 잡아야 일어날 수 있다면 위험구역에 계신 겁니다. 이것은 나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80대보다 뼈가 약한 40대 환자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완벽한 뼈 강도를 가진 75살 어르신들도 봤습니다. 차이점은 그분들이 칼슘을 얼마나 드셨느냐가 아닙니다. 그분들의 몸이 실제로 얼마나 흡수했느냐입니다. 제약회사들이 여러분께 알려주고 싶지 않은 진실이 있습니다. 칼슘 알약을 삼키시면 여러분의 몸은 30%도 안 되는 양을 흡수합니다. 때로는 10%밖에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나머지는요, 장을 바로 통과해서 변기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말 그대로 돈을 하수구에 버리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돈을 낭비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여러분이 보호받고 있다고 믿으면서 뼈가 연약한 시한폭탄이 되도록 내버려 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2000번째 엉덩이뼈 골절 환자를 치료한 후에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모든 환자분께 똑같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칼슘 보충제 드십니까? 92%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분들은 칼슘을 성실하게 드셔왔습니다. 어떤 분은 10년 이상이요. 그런데 왜 그분들의 뼈는 여전히 가벼운 낙상에도 부러졌을까요? 왜 강남에 사시는 초혜 씨, 할머니는 재채기를 하시다가 척추가 골절되어 제 응급실에 오셨을까요? 네, 재채기요. 재채기 한 번에 척추뼈가 무너진 겁니다. 저는 시간을 들여서 6개월 동안 서울대학교들의 의학 연구 자료와 해외 연구들을 검토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칼슘 흡수율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3가지 요인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첫째, 언제 복용하는가. 둘째, 무엇과 함께 복용하는가. 셋째, 절대로 함께 복용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중 하나라도 틀리면 흡수율은 거의 0으로 떨어집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공복 상태로 칼슘을 복용하면 흡수율은 68%입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 복용하면 42%로 떨어집니다. 커피와 함께 복용하면 18%로 급락합니다. 커피는 칼슘 흡수를 거의 완전히 차단합니다. 카페인이 신장을 자극해서 칼슘을 흡수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소변으로 배출시킵니다. 칼슘을 복용하고 2시간 이내에 마시는 커피 한 잔 한 잔이 여러분의 뼈를 망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커피만이 적이 아닙니다. 부산에서 오신 67세 박 씨라는 택시 기사분이 심한 허리 통증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3개의 척추뼈에 압박 골절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2번 식사와 함께 칼슘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책임감 있게 드신 것 같죠? 틀렸습니다. 그분은 매 끼니마다 시금치와 통곡물 빵을 드셨습니다. 둘 다 피트산과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산들은 소화기관에서 칼슘과 결합해서 몸이 흡수할 수 없는 화합물을 만듭니다. 칼슘 분재 자물쇠를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장이 그 자물쇠를 풀 수 없어서 칼슘이 그냥 전부 사용되지 못한 채 배출됩니다. 건강보조식품 업계는 제조 비용이 싸기 때문에 탄산칼슘을 판매합니다.
그들은 음식과 함께 복용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최악의 조언입니다. 탄산칼슘은 분해되려면 위산이 필요합니다. 음식을 먹으면 위에서 산이 분비되는 것은 맞지만 그 산은 음식을 분해하느라 바쁩니다. 칼슘을 제대로 녹일 만큼 충분한 산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결과는 흡수율 저하와 돈 낭비입니다. 그럼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제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뼈를 약탈하고 있는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것은 의사들조차 틀리는 실수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수천 명의 환자들이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봤고 매번 제 가슴이 찢어집니다. 여러분은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것들과 함께 칼슘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칼슘 알약을 삼키는 시간이 그것이 뼈로 가는지 아니면 병이로 곧바로 배출되는지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돈을 100% 낭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겠습니다. 칼슘은 분해되고 흡수되려면 위에 산성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위가 이미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푸짐한 식사 후에 칼슘을 복용합니다. 더 나쁜 것은 커피나 차와 함께 복용합니다. 이것은 재앙입니다. 지난 겨울 제 응급실에 들어온 한 환자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이씨 할머니였습니다.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엉덩이뼈가 3군데 골절되었습니다. 병력을 검토했을 때 그분은 12년 동안 칼슘 보조제를 성실하게 복용해 오셨습니다. 12년이요.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따님이 가장 비싼 수입 칼슘 정제를 사드렸습니다. 하지만 골밀도를 검사했을 때 보조제를 전혀 복용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나빴습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를 드렸습니다. 언제 칼슘을 드시나요? 그분은 매일 아침 식사 직후 커피와 함께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칼슘 흡수의 무서운 살인자였습니다. 커피에는 탄닌이라는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녹채도 있습니다. 이 탄닌들이 칼슘 분자를 붙잡아서 장이 끊을 수 없는 결합을 만듭니다. 칼슘이 몸을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돈을 쓰레기통에 직접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최악도 아닙니다. 최악은 칼슘을 고섬유질 음식과 함께 복용하는 것입니다. 알아요, 알아요. 모두가 섬유질을 먹으라고 합니다. 섬유질은 건강에 좋습니다. 하지만 주의 깊게 들으세요. 통곡물 빵을 먹고 나서 칼슘을 복용하면 그 섬유질이 최대 70%까지 흡수를 막습니다. 70%가 낭비됩니다. 또 다른 파괴적인 조합이 있습니다. 칼슘을 시금치나 옥살산염이 많은 다른 IP 채소와 함께 복용하는 것입니다. 옥살산염은 칼슘과 결합해서 결정을 만듭니다. 몸이 칼슘을 흡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결정들이 신장 결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환자들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수백 건의 신장 결석 사례를 치료했습니다. 제약회사들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칼슘병의 설명서를 보세요. 커피를 피하라고 말합니까? 섬유질에 대해 경고합니까? 복용할 정확한 황금 시간을 알려줍니까? 아닙니다. 효과가 없을 때 여러분이 계속 더 사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올바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들의 뼈 강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준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입니다. 공복에 칼슘을 복용하세요. 구체적으로 첫 식사 30분 전이나 마지막 식사 2시간 후에 복용하세요. 이때가 칼슘 흡수를 위한 위산이 완벽한 수준일 때입니다. 절대로, 제 말은 절대로 커피, 차 또는 탄산음료와 함께 칼슘을 복용하지 마세요. 이런 음료를 꼭 마셔야 한다면 칼슘 복용 후 최소 2시간을 기다리세요. 예외는 없습니다. 흡수를 배가시키는 기적의 조합이 있습니다. 칼슘을 소량의 비타민 D와 아주 조금의 건강한 지방과 함께 복용하세요. 왜 지방일까요? 비타민 D가 지용성이기 때문입니다. 지방이 없으면 비타민 D가 작용할 수 없습니다.
비타민 D가 없으면 장이 칼슘을 제대로 흡수할 수 없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칼슘을 참기름 반 큰술이나 호두 몇 알과 함께 복용하라고 말합니다. 그 소량의 지방이 흡수를 최대 400%까지 증가시킵니다. 400%요. 같은 알약에서 4배 더 많은 효과를 얻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절대로 하루 전체에 용량을 한 번에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약 500mg의 칼슘만 흡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1000mg을 한 번에 복용하면 그중 절반은 자동으로 낭비됩니다. 복용량을 아침과 저녁으로 나누세요. 아침 식사 전, 저녁 취침 전에 드시면 됩니다. 이 방법이 이 할머니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고관절 수술 후 제가 이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6개월 후 골밀도가 지난 12년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업계가 수십 년 동안 여러분에게 팔아온 가장 큰 거짓말을 폭로할 것입니다. 이것은 칼슘이 실제로 뼈에 도달하는지 아니면 그냥 변기로 내려가는지를 결정하는 세 번째 핵심 요소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건대 거의 아무도 이것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면서 약 15년 전에 이상한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골절로 응급실에 오시는 환자분들, 60대와 70대 여성분들이 매일 빠짐없이 칼슘을 복용했다고 맹세하셨습니다. 약병도 복용 일정표도 모두 보여주셨고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골밀도 검사를 했을 때 마치 칼슘을 한 번도 복용하지 않은 것처럼 나왔습니다. 뼈가 약하고 구멍이 많고 안쪽부터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수천 건의 환자 기록을 검토하고 수백 명의 사람들을 면담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칼슘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일상 속에 숨어서 흡수를 완전히 막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적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을 저는 칼슘 도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여러분의 코앞에서 뼈 건강을 훔쳐가고 있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이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3세의 73세이시고 매일 아침 1200mg의 칼슘을 8년 동안 드셨습니다. 8년이나요? 그런데 침대에서 일어나다가 고관절이 골절되셨습니다. 제가 이 할머니와 앉아서 하루 일과를 분 단위로 살펴봤을 때 원인을 즉시 찾아냈습니다. 칼슘 영양제를 아침 커피와 함께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8년 동안 매일같이요. 여기서 반드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커피에는 탄닌과 카페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들이 소화기관에서 칼슘과 결합하여 녹지 않는 복합체를 만듭니다. 그 말은 칼슘이 흡수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냥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차든 홍차든요. 칼슘을 복용하고 2시간 이내에 이런 음료를 마시면 사실상 돈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커피와 차만이 도둑이 아닙니다. 두 번째 주요 범인은 소금입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신장이 소변을 통해 칼슘을 배출하도록 강요합니다. 나트륨 2300mg을 섭취할 때마다 약 60mg의 칼슘을 잃게 됩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김치, 찌개, 가공식품으로 매일 4000mg 이상의 나트륨을 섭취합니다. 계산해 보세요. 흡수하는 것보다 더 많은 칼슘을 잃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적,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데 시금치와 옥살산이 많은 음식들입니다. 네, 시금치는 건강에 좋지만 옥살산이 칼슘과 결합하여 흡수를 막습니다. 칼슘 영양제와 함께 시금치 샐러드를 드신다면 둘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고구마, 비트 잎이 대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즉시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 칼슘 섭취 전후로 2시간의 완충 시간을 만드십시오. 칼슘 영양제를 복용하기 전후 2시간 이내에는 커피도 차도 옥살산이 많은 음식도 드시지 마세요. 일정표에 표시하세요. 이것은 협상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둘째, 나트륨 섭취량을 하루 2000mg 이하로 줄이세요. 음식에 소금을 추가로 넣지 마세요. 가공식품의 라벨을 읽어보세요. 컵라면 한 그릇에만 2000mg 이상이 들어 있습니다. 셋째, 이것이 흡수를 배가시키는 황금 비결인데 칼슘을 소량의 건강한 지방과 함께 드세요. 아몬드 한 줌, 아보카도 반 개 또는 올리브유 한 큰술이면 됩니다. 지방은 칼슘이 장벽을 통과하는 것을 돕는 담즙산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 한 가지 변화만으로도 흡수율이 최대 200%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어르신이라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68세이시고 정확히 이런 변화들을 실천하셨습니다. 4개월 만에 골밀도 검사에서 측정 가능한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4개월 만에요. 칼슘 복용량을 늘리지도 않으셨습니다. 단지 도둑들이 칼슘을 훔쳐가는 것을 막으셨을 뿐입니다. 건강기능식품 회사들은 절대 이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더 많은 제품을 구매할 때 그들이 이익을 얻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진실을 아셨습니다. 도둑들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칼슘을 금처럼 보호하세요. 여러분의 뼈에게는 그것이 금이니까요. 이제 지금 당장 여러분의 뼈에서 칼슘을 빼앗아가고 있는 정확한 음식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의사들은 침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바로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이고 칼슘 영양제와 함께 드실 때마다 문자 그대로 돈을 하수구에 버리고 계신 겁니다. 첫 번째, 조용한 칼슘 도둑, 시금치입니다. 네,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시금치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압니다. 모두가 시금치가 건강에 좋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채소를 더 많이 먹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 그들이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매우 높은 수준의 옥살산이 들어 있습니다. 옥살산이 소화기관에서 칼슘을 만나면 자물쇠와 열쇠처럼 칼슘과 결합합니다. 이것이 옥살산 칼슘을 만드는데 우리 몸은 이것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그냥 몸을 통과해 나갑니다. 혈액 검사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봐왔습니다. 한 여성분이 매일 아침 칼슘 영양제를 시금치 스무디와 함께 드시면서 건강하게 지낸다고 생각하셨습니다. 3년 후 그분은 고관절 골절로 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골밀도 검사는 심각한 골다공증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계셨지만 이 한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두 번째 칼슘 파괴자는 차입니다. 녹차, 홍차, 허브차. 모든 차가 해당됩니다. 채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탄닌들이 칼슘 분자를 붙잡고 장에서의 흡수를 막습니다. 칼슘을 복용하고 2시간 이내에 차를 마시면 칼슘을 섭취하면 그 칼슘의 최대 70%를 잃게 됩니다. 70%요? 사라집니다. 낭비되는 겁니다. 제게 강남에 사시는 68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는데요. 이 씨라고 하겠습니다. 혼란스러워하시며 저를 찾아오셨죠. 박 원장님, 저는 매일 아침 차와 함께 칼슘을 먹는데 왜 뼈는 점점 약해지나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연구 결과를 보여드렸습니다. 차와 칼슘을 최소 3시간 간격으로 떨어뜨려 드시라고 말씀드렸죠. 6개월 후 그분의 골밀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칼슘을 더 많이 먹어서가 아닙니다. 이미 드시고 계시던 칼슘을 제대로 흡수하게 된 거죠. 셋째, 이건 모든 분들이 놀라시는데요. 통밀빵입니다. 통곡물이요. 의사들이 섬유질 때문에 먹으라고 권하는 바로 그 음식들 말입니다. 이것들에는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피트산은 한경양소입니다. 특히 칼슘, 철분, 아연의 흡수를 막아버립니다. 칼슘이 풍부한 식사를 하거나 영양제를 통곡물빵, 토스트, 시리얼과 함께 드시면 피트산이 칼슘과 결합해버립니다. 몸이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통곡물을 꼭 드셔야 한다면 칼슘 섭취와 최소 4시간 간격을 두고 드세요. 완전히 분리하셔야 합니다.
이제 다음 내용을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탄산음료입니다. 콜라요. 다이어트 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에는 인산이 들어 있습니다. 혈액 내에 인 성분이 너무 많으면 불균형이 생깁니다. 몸은 필사적으로 칼슘과 인의 비율을 맞추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뼈에서 직접 칼슘을 빼내옵니다. 혈액 화학 균형을 맞추기 위해 뼈대를 녹이는 겁니다. 인천에 사시는 59세 남성 환자분을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최애 씨라고 하죠. 그분은 20년 동안 매일 콜라 2캔을 마셨습니다. 사다리에서 떨어졌을 때 대퇴골이 마른 나뭇가지처럼 부러졌습니다. 단순한 낙상이었는데요. 뼛속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인산이 한 모금씩 그의 골밀도를 훔쳐간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조합입니다. 칼슘과 철분을 함께 먹는 것. 많은 분들이 둘 다 들어있는 종합 비타민을 드십니다. 이건 실패의 공식입니다. 칼슘과 철분은 장에서 같은 흡수 경로를 놓고 경쟁합니다. 함께 드시면 서로 싸우게 됩니다. 두 미네랄 모두 거의 흡수되지 않습니다. 철분 보충제를 드시거나 붉은 고기를 드신다면 칼슘과 최소 6시간 간격을 두셔야 합니다. 아침에 칼슘, 저녁에 철분,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이것들이 지금 당장 여러분의 칼슘 흡수를 망치고 있는 음식들입니다. 이런 조합들을 즉시 피하셔야 합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뼈를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여러분 대부분이 말 그대로 돈을 변기에 버리고 계시는 부분이 바로 여기니까요. 흡수 차단제에 대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든 걸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 뼈에서 칼슘을 훔쳐가는 보이지 않는 도둑들 말입니다. 강남에 사시는 73세 여성 초애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에 고관절 골절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화장실에서 단순히 넘어지신 거였죠. 하지만 놀라운 건 이겁니다. 이 할머니는 8년 동안 매일 1000mg의 칼슘을 드셨습니다. 8년이요? 약장이 약국처럼 보였습니다. 광고에서 말하는 모든 걸 다 하셨죠. 그런데 왜 뼈가 마른 나뭇가지처럼 부러진 걸까요? 검사를 해봤더니 혈중 칼슘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일상생활을 조사해본 후 범인을 찾아냈습니다. 매일 아침 칼슘 영양제를 커피와 함께 드셨던 겁니다. 블랙커피요. 점심에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서 항상 시금치를 드셨고요. 저녁에는 통곡물 현미를 좋아하셨습니다. 문제가 보이시나요? 이 실수가 지금 당장 여러분의 뼈를 죽이고 있으니까요. 커피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탄닌이 소화기관에서 칼슘과 결합해서 몸이 흡수할 수 없는 불용성 덩어리를 만듭니다.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돈을 하수구에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모두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녹차 말입니다. 커피나 차를 마신 후 2시간 이내에 칼슘을 드시면 거의 아무것도 흡수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요. 하지만 더 나빠집니다. 훨씬 더요. 의사들과 영양사들이 끊임없이 칭찬하는 시금치에는 옥살산염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옥살산염은 칼슘의 최악의 적입니다. 칼슘 분자와 결합해서 신장이 걸러내야 하는 결정을 만듭니다. 흡수를 막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신장 결석 위험까지 높이는 겁니다. 아이러니가 끔찍하죠? 통곡물, 현미, 밀기울. 백미보다 건강하다고 들었던 모든 음식들입니다. 이것들에는 피트산이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이 산이장에서 칼슘, 마그네슘, 철분, 아연을 붙잡아서 흡수를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한 연구에서는 피트산이 칼슘 흡수를 최대 65%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65%요. 이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칼슘 흡수를 위한 황금 시간대가 있는데 여러분 대부분이 완전히 놓치고 계십니다. 이런 차단제가 들어있는 식사와 함께 칼슘을 드시면 돈을 낭비하는 것이고 뼈는 굶주리는 겁니다. 제가 초애 씨에게 드린 정확한 지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칼슘 영양제는 커피, 차, 모든 카페인으로부터 최소 2시간 떨어뜨려 드셔야 합니다. 1시간이 아닙니다.
최소 2시간 전체입니다. 둘째, 시금치, 근대, 비트잎이처럼 옥살 산염이 많은 잎이채소를 드신다면 완전히 다른 식사 때 칼슘을 드세요. 최소 4시간 간격을 두셔야 합니다. 셋째, 통곡물이나 콩류를 드실 때는 그 식사에 칼슘을 드시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또 다른 범인이 있습니다. 나트륨입니다. 과도한 소금 섭취는 신장이 소변을 통해 칼슘을 배출하도록 강요합니다. 2300mg의 나트륨을 섭취할 때마다 약 60mg의 칼슘을 잃습니다. 가공식품, 외식, 모든 음식에 소금을 추가한다면 어떤 영양제로도 고칠 수 없는 칼슘 결핍을 만들고 계신 겁니다. 최 씨는 즉시 이런 변화들을 시작하셨습니다. 점심과 저녁 사이 오후 3시에 미지근한 물과 함께만 칼슘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이요. 그분은 아침에 커피를 한 잔만 마시도록 줄였습니다. 시금치를 상추와 오이로 바꿨습니다. 4개월 만에 골밀도 검사에서 측정 가능한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4개월 만에요. 삼성서울병원 담당 의사는 이러한 역전 현상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말해주지 않는 진실입니다. 건강보조식품 업계는 여러분이 계속 구매하고 더 많이 섭취하기를 원하지만 왜 효과가 없는지는 절대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흡수하는지는 관심 없고 구매만 하면 됩니다. 지금 당장 스스로 흡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멈추세요. 칼슘을 섭취하는 시간대에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살펴보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뼈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기에 가장 위험한 시간은 바로 지금 90%의 사람들이 섭취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니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매일 아침 똑같은 비극이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골절로 오신 노인 환자분들의 약 봉지를 확인하면 비싼 칼슘 보충제를 성실하게 복용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소리 지르고 싶을 만큼 답답한 것은 아침 식사 때 커피와 함께 다른 약들과 함께 복용하면서 흡수될 가능성을 완전히 망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돈을 변기에 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74세 김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매달 30만 원 이상을 프리미엄 칼슘 보충제에 썼습니다. 6년 동안 매일 아침 빠짐없이 복용했습니다. 6년이요. 그러던 어느 겨울 아침 버스에서 내리다가 빙판에 미끄러져 고관절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엑스레이를 봤을 때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골밀도가 보충제를 전혀 복용하지 않은 환자들보다 더 나빴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나요? 저는 모든 것을 제대로 했는데요. 하지만 제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도 칼슘 흡수의 골든타임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일상 속에 숨어있는 조용한 칼슘 차단제에 대해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제약회사들이 절대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칼슘 흡수는 정확한 타이밍과 소화기관의 특정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위산 수치는 하루 종일 극적으로 변동합니다. 장의 흡수 능력은 시간마다 변합니다. 잘못된 시간에 칼슘을 복용하는 것은 아예 복용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쁩니다. 왜냐하면 거짓된 자신감이 생기는 동안 뼈는 계속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침 커피나 차와 함께 칼슘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차에 탄닌과 커피의 카페인은 칼슘 흡수를 최대 75%까지 차단할 수 있습니다. 75%가 낭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모든 환자분들이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 식사 때 아침차와 함께 모든 약을 함께 복용한다고요? 이것은 한국 전역의 뼈를 조용히 파괴하고 있는 국민적 습관입니다. 철분 보충제도 또 다른 살인자입니다. 철분과 칼슘을 함께 복용하면 장에서 같은 흡수 경로를 놓고 경쟁합니다. 하나는 이기고 하나는 집니다. 보통 칼슘이 집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빈혈 때문에 철분을 복용하고 뼈 때문에 칼슘을 같은 아침 식탁에서 함께 복용하면서 거의 아무것도 흡수하지 못합니다. 응급실을 나가는 모든 환자에게
제가 지금 제공하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적어두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뼈와 돈을 지킬 것입니다. 칼슘은 나누어서 복용하세요. 절대 한 번에 다 복용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한 번에 약 500mg만 흡수할 수 있습니다. 1000mg 알약을 복용하면 절반은 흡수되지 않고 그냥 통과합니다. 용량을 나누세요. 오후에 500, 자기 전에 500. 칼슘의 골든타임은 점심 식사 후 2시간 또는 잠들기 직전입니다. 왜냐고요? 위산 생성이 최적이고 경쟁하는 음식이나 약물이 없으며 야간 칼슘은 실제로 뼈를 만들면서 더 잘 자도록 도와줍니다. 수면 중에 우리 몸은 가장 많은 뼈 재형성을 합니다. 정확히 필요한 시점에 원료를 제공하세요. 절대, 정말 절대로 이러한 음식과 함께 칼슘을 복용하지 마세요. 커피, 차, 시금치, 밀기울, 탄산음료. 시금치의 옥살산염, 밀의 피트산, 콜라의 인산, 이들은 모두 칼슘 도둑입니다. 소화관에서 칼슘과 결합하여 몸 밖으로 바로 배출시킵니다. 항상 칼슘을 소량의 비타민 D와 마그네슘과 함께 복용하세요. 이것은 협상 불가입니다. 칼슘만 복용하는 것은 열쇠 없이 문을 열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이 장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여는 열쇠입니다. 마그네슘은 칼슘을 문제를 일으키는 연조직 대신 뼛속으로 넣어주는 안내자입니다. 인천의 최 씨는 타이밍 외에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같은 보충제, 같은 용량. 아침 식사에서 자기 전으로 옮기고 복용 2시간 전에는 차 마시기를 중단하고 마그네슘 정제를 추가했습니다. 3개월 후 추적 골밀도 검사에서 측정 가능한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밀도가 감소하지 않고 증가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30일 안에 골 건강을 변화시킬 정확한 3단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의료원에서 환자들에게 사용하는 것과 같은 시스템이며 정확히 따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뼈가 지금 당장 이 도움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1단계 골든 모닝 윈도우. 일어난 후 15분 이내에 커피나 차를 마시기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잔과 정확히 자몽 반쪽과 함께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세요. 왜 자몽이냐고요? 구연산이 칼슘 흡수를 300% 증가시킵니다. 오렌지 주스 아닙니다. 레몬물 아닙니다. 자몽입니다. 이것은 협상 불가입니다. 일어나는 순간 위산이 최고조에 달하고 이때 칼슘 킬레이트화가 가장 효율적으로 일어납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보충제의 70%를 낭비하게 됩니다. 2단계 비타민 보조인자 조합. 칼슘은 3가지 특정 파트너 없이는 완전히 쓸모없습니다. 비타민 DC가 필요합니다. 매일 최소 2000 국제 단위. 비타민 K2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칼슘을 혈관 대신 뼈로 보냅니다. 동맥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뼈 기질을 만드는 효소를 활성화하는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을 칼슘과 함께 아침 식사 때 드세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다른 시간에가 아닙니다. 함께 드셔야 합니다. 저는 이 중요한 보조 영양소들을 무시한 채 칼슘만 먹는데 매달 수십만 원씩 쓰면서도 뼈는 계속 부스러지는 환자들을 봅니다. 돈 낭비 그만하세요. 3단계 저녁 단백질 의식입니다. 저녁 6시에서 17시 사이에 고품질 단백질 60g을 드세요. 손바닥 2개 크기의 생선 또는 계란 12개 또는 두부 3컵입니다. 단백질은 칼슘이 붙을 수 있는 콜라겐 뼈대를 제공합니다. 충분한 단백질 없이는 모래 위에 뼈를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와 함께 칼슘을 반 용량 더 드세요.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가장 깊은 뼈 재구성 작업을 하는데 그 8시간 내내 원료가 필요합니다. 이제 절대 금지 목록입니다. 이것들은 제가 처방전을 쓰는 것보다 빠르게 당신 몸에서 칼슘을 빼내버립니다. 커피와 홍차는 섭취 후 3시간 동안 칼슘 흡수를 완전히 차단합니다. 꼭 드셔야 한다면 최소한 오전 11시까지 기다리세요. 칼슘 복용 후 3시간이 지난 뒤입니다. 탄산음료에는 인산이 들어있어서
말 그대로 뼈에서 칼슘을 빼내 소변으로 배출시킵니다. 다이어트든 일반이든 상관없습니다. 당장 끊으세요.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 1회의 제공량당 나트륨이 400mg 이상인 것은 신장이 칼슘을 배출하게 만듭니다. 국 포장지를 확인하세요. 절임 채소를 확인하세요. 모든 것을 확인하세요.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저는 지난 겨울 강남구에 사시는 74세 이 여사님을 응급실에서 치료했습니다. 세 번째 고관절 골절이었습니다. 세 번째요. 그분은 8년 동안 매일 1000mg의 칼슘을 드셨습니다. 8년간의 낭비된 돈과 낭비된 희망이었죠. 저는 그분께 바로 이 3단계 방법을 처방했습니다. 그분은 종교처럼 따르셨습니다. 6개월 후 골밀도 검사에서 14%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이 14%요. 정형외과 의사가 저에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그 나이 환자에게서 그런 회복을 본 적이 없었다고요. 지금 당신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체를 통과하는 물처럼 몸을 그냥 지나가는 칼슘에 돈을 계속 낭비할 것인가? 아니면 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을 따라 실제로 뼈를 재건할 것인가?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당장 행동하면 당신의 뼈는 아직 재생 능력이 있습니다. 이 정보가 당신의 뼈를 살릴 수 있다면 당신 자녀들과 손주들의 뼈도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가족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댓글에 적어주세요. 내일 아침부터 뼈를 튼튼하게 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세요. 현실로 만드세요. 90세에 강하고 독립적으로 서 있는 미래의 당신이 오늘 내리는 결정에 감사할 것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하루 중 몇 시에 칼슘 보충제를 드시기 시작할 건가요? 그리고 어떤 음료를 함께 마시는 것을 중단할 건가요? 당신의 새로운 습관이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박 박사님의 인생을 바꾸는 건강 정보를 계속 공유할 수 있도록 구독해 주시고 칼슘을 드시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은 돈을 낭비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